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8월 18일 경기,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2시에 일본 야구가 한 경기 있기 때문에 오늘 5시, 45분서부터 경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아닌 7시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말에 우리가 중승부를 갔다 왔는데, 중승부가 잘 들어와졌죠. 자, 소백 마엔, KT 마엔, 그리고 오릭스 역배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소백이랑 KT 마엔 들어와줬고, 자, 우리가 어제였죠. 어제, 자, 물부가 볼티모어 역배, 피츠버그 역배,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배, 샌디에고 승, 자, 올킬로 들어와줬죠. 올킬로 들어와줬고, 뭐 중배당까지 들어와줬고, 오늘은 물부는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어제 우리가 베트남 몰대에 들어와줬고, 그리고 오늘 자, 축구는 이틀 연속 올킬이 낮았죠. 가신 형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체부 렉선 무까지 해서 고배당 들어와준 만큼 주간 한번 오늘도 중승부로 해서 연승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부터 출발해 볼게요. 구기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LG 대 KT인데, 자, 오늘 KT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죠. 자, LG가 일요일 경기 SSG 상대로 6대0 완패를 당했죠. 그러면서 1승 2패로 시리즈 마감을 했고, 자, KT는 키움 상대로 6대2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감을 했죠. 자, 최근에 양 팀의 성적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소영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9번의 컬스를 찍어주면서 안정된 투구를 이어나가고 있고, 뭐 제구 역시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땅볼류들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LG 상대로도 호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불펜은 지금 마무리 박영현이 견제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LG 선발 임창규죠. 자, 올 시즌 15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내고 있고, 9번의 컬스를 찍어주고 있긴 하지만 뭐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죠. 한번 타이밍이 맞기 시작하면 이 대량 실점의 위험이 있는 임창규라고 봅니다. 올 시즌 KT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을 했죠. 최근에 KT 타선이 워낙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임창규가 뭐 털려버리면 뭐 불펜 싸움에서도 KT가 오히려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도 뭐 당연히 KT 몰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KT 승적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대 SSG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나 뭐 홈에서 강한 이 삼성이죠. 자, 직전 이제 토요일 경기였죠. 선발 양찬섭이 0.1이닝 만에 헤드샷으로 퇴장당하면서 끌려갔지만, 역시나 이 자승현이었죠. 자승현이가 5이닝 1실점 호투를 해주면서 11대6 승리를 가져갔죠. 이 3연승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 자, SSG는 LG 상대로 6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1패로 지난 한 주 4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긴 했지만,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홈에서 상당히 타선이 좋습니다. 패덱 같은 경우가 이 4번의 선발 등판에서 지금 2승 2패, 성적은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3번의 컬스를 찍어주고 있고, 뭐 제구도 뭐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뭐 SSG 타선이 뭐 최근에 좋긴 하지만 패덱이면 충분히 호투할 가망성도 많고, 자, 토요일날 경기 이후에 얘네들이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뭐 필승적 나서는데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자, 김민준이 나오죠. 자, 김민준인데 지금 뭐 4경기 연속 2실점 이하로 찍어주면서 자, 컬스를 하고 있는데, 뭐 삼성 타선도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주말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뭐 구자욱, 뭐 디아주, 최영훈까지 뭐 터져주면서 이 라이온스 파크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과연 김민준이가 자, 호투를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불펜 싸움에서도 SSG가 상당히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봅니다. 자, 삼성 승적으로 보고, 자, 어느 반은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굳이 간다고 하면 한번 언더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키움 대 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키움 대 롯데인데, 자, 롯데가 자, 이 지난 토요일 경기였죠. NC 상대로 이 8대5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 1패로 시리즈를 마감을 했죠. 지난 한 주 단 2승에만 그쳤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이 KT 상대로 6대2 패배를 하면서 1승 2패로 시리즈를 마감을 했지만, 양 팀의 타선은 뭐 최근에 상당히 뭐 좋다고 봐야죠. 자, 롯데는 이제 비즐리가 나오는데, 자, 직전 이 SSG전에서 이 5이닝 동안 7실점 투구를 하면서 시즌 자 5패째를 가져갔죠. 자, 그날 뭐 김재한한테 홈런 맞으면서 이 집중차를 때려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패전 투수가 됐는데, 자, 역시나 이 뭐 키움 상대로 올 시즌 3번 등판해서 뭐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홈에서 6이닝 1실점, 원정에서 4이닝 1실점,
자, 이 실점 이하 경기가 없긴 하지만 최근에 키움 타선은 뭐 상당히 저는 폭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질리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이 비기닝을 잘 내주죠. 지금 뭐 전준표가 이 최근에 이 포신구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 의외로 키움이 뭐 서건창, 추재현까지 출루가 많아지면 이 비기능의 확률도 높아지고 오히려 불펜 싸움에서는 키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롯데 불펜은 상당히 최근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키움이 불펜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준표가 어느 정도 한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버텨주면 이 경기로 롯데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키움 프랩만 볼게요. 제가 키움 프랩만 보고 언어반은 이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승패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 대 두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선발만 보면 상당히 뭐 좋아 보이는 경기죠. 선발만 보면 자, NC는 뭐 토요일날 롯데에 원정에서 8대5로 패배를 하면서 3연승이 중단이 됐죠. 그래도 3연승을 달릴 때 동안 뭐 타선에서 뭐 집중타도 많이 때려주고 뭐 불펜에서도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기아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져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선발 싸움에서는 자, NC가 상당히 유리하죠. 자, 라일레이 같은 경우가 직접 KT 상대로도 뭐 6이닝 또 1실점 투구를 하면서 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 이 불펜의 난조로 승리를 못 가져갔죠. 자, 올 시즌 이 두산 상대로도 한 차례 뭐 홈에 등판해서 6이닝 동안 무실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상대방은 이제 벤자민인데 벤자민 역시도 뭐 직전 경기 하나 상대로 5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날 이 사사구를 많이 내주면서 여전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양팀의 뭐 불펜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불펜은 당연히 양쪽 다 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쉽게 보고 조금 가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뭐 두산 일반승을 가자니 조금 아쉽고 뭐 NC 일반승을 또 역배승을 가자니 조금 겁나죠. 하지만 NC 같은 경우가 임지민의 부상으로 하루를 더 쉬게 된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라일리가 길게 던져주면서 이 전삼이 김진호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타이트하게 가겠지만 그래도 역배면 저는 NC 역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프렌, 자, 언어반은 자,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대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뭐 선발만 보면 그냥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죠. 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가 이 삼성 상대로 11대6 패배를 하면서 지금 3연패를 찍고 있고 기아는 이 두산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내일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은 이 타자를 조금 압도하는 맛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올 시즌 13번의 컬스를 찍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하나 타선은 최근에 이제 최은성까지 합류하면서 이 타선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좋죠. 뭐 불펜도 뭐 지금 보시면 2위까지 들어오면서 불펜의 안정감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선발 싸움에서는 저는 오늘 하나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뭐 왕행천 같은 경우가 뭐 직전 경기도 뭐 두산 상대로 5이닝 동안 3실점 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3경기 연속 컬스를 찍어주면서 10승을 거두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에서 제일 믿을만한 투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발 배치업에서 이 하나가 유리하게 갔을 때 뭐 불펜은 조금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홈에서 이 하나 타선이 초반에 승리할 필요한 점수만 뽑아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가 가져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하나 역배승 쪽으로 보고 하나 프렌 어느 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오늘 중승부 한번 2연속 올킬로 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버 형님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인데 이 경기는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죠. 자, 오가타 슈토 대 야마자키 이오리가 나옵니다. 자, 직접 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가 지금 요코하마가 지금 보시면 센트럴리그 4위죠. 선두하고 격차는 10.5게임 차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죠. 2구간 동안 평균 득점은 3점 후반대를 찍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상대를 2점으로 묶은 경기는 4경기밖에 안 됩니다. 올 시즌 홈에서도 24승 3무 22패 5할 원절이죠. 자, 일단 오가타 슈토가 나오는데 올 시즌 자, 10경기 등판해서 자, 50이닝 동안 방어율 3점 3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는 오히려
방어 2점 후반대로 홈에서도 3점 초반대를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걸리는 거는 이 8월 11일 날 주니치전에서 2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일찍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는 올 시즌 이 3이닝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미우리죠. 자, 요미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센트럴리그 2위죠. 자, 올 시즌 지금 57승 48패 2무죠. 예, 선두하고 게임 차는 다 2게임 차밖에 안 나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딱 반을 찍어주고 있고, 경기당 실점과 팀 ERA가 12구단 중에서 2, 3위에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죠. 원정에서도 29승 21패입니다. 홈보다 원정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력은 역시나 조금 타선의 힘은 약합니다. 선두권에 지금 2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12구단 중에서 이 득점은 9위에 그치죠. 팀 OPS 기록도 이 10위에 그칩니다. 역시나 이 전통의 일본 야구를 하는 팀이죠. 자, 오늘 이제 야마자키가 올라오는데 올 시즌 선발 등판이 4번밖에 없어요. 23이닝이 전부죠. 거기서 1승 1패. 직전 경기가 이제 8월 11일 날 한신전에서 5이닝 동안 8피안타 6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죠. 원정에서도 12이닝 동안 ERA가 지금 3.65를 찍고 있을 정도로 홈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니시다테 유희, 그리고 다케마르 가즈유키 말소돼서 이번 경기에 없죠. 그리고 구원진에서 지금 보시면 이 다나카 이토랑 그리고 란디 마르테스가 사흘을 쉬었다는 건 그래도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가, 자, 이 경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발 대비 이 경기의 갈림길이라고 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가타는 이 안바 기록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야마자키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좋긴 하지만 요미리 타선은 경기당 득점이 12구단 중에서 9위입니다. 초반에 시즌 맞대결에서 요코하마가 5승 11패로 크게 밀리긴 하지만 그 위를 만든 거는 요미우리의 선발진이죠. 선발진이 지금 2명이나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야마자키가 자, 이 야마자키가 이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드가 후반에서 요미우리가 유리하긴 하지만 역시나 이 홈에서도 요코하마도 이 마무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너무 이제 노려보고, 조금 점수를 많이 받았죠. 7.5점이면 한번 언더 쪽으로 노려보고, 일반 승패는 요코하마 승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신 대 야쿠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오늘 이제 고시엔에서 안 하죠. 오늘 고시엔에서 안 하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교세라돔에서 합니다. 교세라돔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한신이 배당이 완전 짜죠.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을 2점으로 묶은 경기가 5경기나 될 정도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뭐 경기당 득점은 12구단 중에서 이 4위에 올라와 있고, 팀 OPS 기록도 3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이 화력은 나쁘지는 않은 팀이죠. 그리고 외야 쪽에 지금 보시면 외야 쪽에 지금 2명이 나란히 내려가긴 했지만 타순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라카미가 올 시즌 20경기에서 138이닝 던졌죠. 그러면서 이제 9승 6패 방어율 1.82를 찍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 방어율 0.78로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요미우리전에서 대단했죠. 8월 11일 날 8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118개를 던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 많은 공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다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쿠르트는 이제 요시무라가 나오죠. 요시무라는 올 시즌 15경기에서 86이닝 동안 이제 방어율 4점대를 찍고 있는데, 자, 이 주자를 쌓는 유형은 아니지만 실점이 좀 많이 따라붙는 투수죠. 최근 3경기에서도 방어율 5점대가 넘어갑니다. 한신 상대로는 올 시즌 12이닝 동안 방어율 6점대가 넘어갈 정도로 여전히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무리 이제 키아다죠. 키아다가 8월 5일날 지금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마무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쿠르트가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요시무라가 최소 못 던져도 7이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하지만 요시무라가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7이닝까지 버텨주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한신도 무라카미가
자, 오늘 교세라돔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가 고시엔에서 했으면 언더를 먼저 볼 텐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그래도 이 한신 승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신 마인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대 주니치로 넘어갈게요. 이 경기도 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히로시마 대 주니치 경기인데 하지만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워낙 저득점을 찍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득점이 안 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최근 10경기에서도 단 3승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어려움을 그치고 있죠. 얘네들이 평균 득점이 시즌 3득점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 3득점을 넘어간 경기가 10경기 중에서 5경기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빈곤에 조금 속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토코다가 나옵니다.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에이스의 역할은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올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단 4승에 그치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는 그나마 뭐 지금 방어율 2.3대를 찍어줄 정도로 모험에서는 여전히 뭐 준수한 편에 속하죠. 그리고 주니치 상대로도 올 시즌 되게 강했죠. 18이닝 동안 방어율 딱 2점대를 찍어주고 있죠. 직전 경기가 바로 주니치전에서 나왔죠. 7월 31일 날 7이닝 동안 1실점 자, 투구를 하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마운드의 힘은 조금 히로시마가 다소 약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8월 16일 날 이 아도아 마코토가 지금 말소가 됐죠. 그리고 8월 10날, 8월 12일 날도 이 세이야랑 이 마스다 다케스가 재등록이 불가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펜 싸움에서 이 주니치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나 이 오누 유다이 같은 경우도 이닝스를 많이 소화해주는 투수이기 때문에 되게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니치 승조로 보고 핸디는 히로시마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라쿠텐 대 지바롯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쿠텐 대 지바롯데인데 라쿠텐은 지금 퍼시픽 리그 6위죠. 꼴찌팀입니다. 선두하고 25개 차이, 25게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은 끝났죠. 그래도 최근에는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홈에서도 24승 28패입니다. 무승부가 없어요, 홈에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쇼지 코세이가 나오는데 올 시즌 18경기 선발 등판에서 방어율 4.14를 찍고 있죠. 컬스는 그 중에 11경기를 찍어줄 정도로 꾸준하게 그냥 이 선발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최근 3경기에선 그래도 방어율 3.6대를 찍어주고 있고 직전 이 오릭스전에서 잘 던졌죠. 8월 11일 날. 7일 동안 6편타 2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홈에서도 이 39이닝 동안 방어율이 3.9대를 찍어줄 정도로 원정보다는 다소 조금 낮게 속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요시카 유토죠. 이 경기가 첫 1군 등판입니다. 올해 1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방어율도 이닝 소화 능력도 자료가 아예 없죠. 선발이 얼마나 버텨줄지 알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 구원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바롯데죠. 자, 로테이션 사정도 얇습니다. 이 3승에 지금 모리가이토도 8월 17일 날 말소가 됐고 그리고 가하무라 토기토랑 루케시도 지금 재등록 불가 기간이기 때문에 구원 소모는 이미 그전 경기에서 많이 컸죠. 직전 경기에서 이 타가노 슈타가 4이닝 동안 67개를 던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마스다나 뭐 다카시 가이토도 그냥 1이닝씩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 있는 투수는 나카무리 슌스케나 그리고 요코하마 리쿠토죠. 이틀이 쉬었기 때문에 그 두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개퇴주진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타선은 양팀 다 지금 뭐 리그 하위권 팀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타선은 그래도 잘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발에서는 이 쇼지가 다소 조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한번 라크텐 승쪽으로 보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2.5 핸디는 지바롯데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세이브랑 오릭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발이 에이스들끼리의 맞대결이죠. 에이스들끼리의 맞대결이고, 자, 이 세이브는 지금 퍼시픽 리그 2위죠. 지금 선두하고 격차가 7.5게임 차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딱 5할 승률을 맞춰주고 있고, 팀 ERA는 12구단 중에서 그래도 1위를 만들 정도로 올 시즌에 완전 달라진 팀이죠. 이 구간에도 뭐 상대를 2점 이하로 막은 경기가 무려 5경기나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도 올 시즌에 32승 1무 24패를 원정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타이라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올 시즌 17경기에서 이 103이닝 던졌죠. 그러면서 방어 1.49를 찍고 있고 직전 등판이 니오넴전에서도 106개를 던졌습니다. 8월 11일 날 7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지금 이제 이 마무리는 다소 조금
약합니다. 지금 마무리 이아케 아쿠아랑 그리고 이 쿠로드 마샤가 이 8월 17일 날 나란히 말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모레아키랑 뭐 크루키 유타 이 하루 쉬고 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이라가 이 경기를 가져가려고 하면 7이닝 이상까지는 버텨줘야 됩니다. 7회까지는. 자, 그리고 자, 오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쿠리아렌이 나옵니다. 올 시즌 이제 20경기 등판해서 방어율 2.83이죠. 자, 펄스는 14번에 그치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방어율 2점대를 찍어주고 있죠. 시즌 수치하고 동일합니다. 직전 경기가 8월 11일 날 이 나쿠텐 상대로 7일 동안 5피안타 1실점 120개를 던졌습니다. 뭐 세이브전에서는 올 시즌 딱 한 경기밖에 안 던졌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구원에서 조금 말소된 선수들이 여기도 많아요. 일단 뭐 남은 선수는 마차도 하고 야마자키 소치로가 있긴 했지만 자, 오늘 이닝 소화를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지금 28홀도 올린 이 무쿠노키 렌이 말소된 상태에 이어서 지금 8월 16일, 17일 날도 자, 마무리 투수가 무려 3명이나 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쿠리는 맞더라도 이닝수도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타선에서도 양팀 다 박빙으로 흘러들어갈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선발도 둘 다 어쩔 수 없이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승쪽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세이브 쪽으로 보고 그리고 핸디는 오릭스 프렌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어누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